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플럭스 크레아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플럭스를 개발한 블랙포레스트 랩과 크레아가 공동 제작한 플럭스 크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플럭스 크레아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과 WAN 2.2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컴피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피UI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저는 현재 RTX 4070 슈퍼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픽 카드는 12기가 VRA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1에 쿠다 12.8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의 컴피UI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2.8.0의 파이토치 버전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 버전에 맞게 다른 에러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7.1 버전으로 맞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스의 컴피UI에 들어오시면은요, VMV 폴더가 있고요. 스크립트 폴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경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컴피UI 포터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파이썬이 들어있는 파이썬 포터블 폴더였던가요? 그 경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 EXE가 있는 폴더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cmd를 입력을 하셔서 커맨드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그럼 방금 이 폴더 경로까지 이 커맨드 경로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엑스포머스가 에러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엑스포머스를 쿠다 12.8 버전에 맞는 이런 엑스포머스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엑스포머스가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파이썬이 다시 설치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경우 파이썬이 2.7.1에 쿠다 12.8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좋은데요. 이 컴피UI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파이토치 뿐만 아니고 토치 오디오, 토치 비전까지 버전이 2.8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포머스로 설치를 하셨을 때 2.7.1로 버전이 낮아지는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명령어로 토치는 2.7.1, 토치 비전은 0.22.1, 토치 오디오는 2.7.1 버전의 이 쿠다 12.8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명령어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고요. 이렇게 컴피UI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셨다면 바로 크레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오셔서 브라우즈 템플릿에 들어오시면요, 플럭스가 있고요. 여기 플럭스 크레아 대부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크레아 대부 모델을 읽어와서 클립 L과 C5XXL FP16 그리고 A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네이티브 버전의 플럭스1 크레아 대부 FP8 스케일드 버전과 눈차크 버전, 그리고 기존의 플럭스 버전, 그리고 GGF 버전까지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본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각각의 모델 다운로드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모델은 아래에 있는 경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컴피UI의 모델스에 디퓨전 모델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플럭스1 크레아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인코더는 클립L, 그리고 C5XXL FP16 혹은 여기 FP8의 스케일드 버전이 있죠. 만약에 VRAM이 조금 모자르시거나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은 이 FP8 버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E가 있습니다. 이 AE는 플럭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던 그 AE 모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클립 L과 T5XXL도 마찬가지로 플럭스에서 사용하던 그 모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 컴피UI 경로에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텍스트 인코더, VAE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보시면은 디퓨전 모델스 폴더가 있죠. 이 안에 이렇게 플럭스 크레아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크레아 스케일드 파일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메타데이터 파일이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일입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인코더와 VAE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인코더도 모델스 폴더에 텍스트 인코더라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 텍스트 인코더 경로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컴피UI 폴더 텍스트 인코더 폴더에 넣어 주었는데 이곳에 넣어줘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AE 같은 경우도 플럭스에 A 세이프 텐서스를 이 VAE 폴더 안에 아무 곳에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폴더를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바로 이곳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레야의 스케일드 파일, 그리고 클립 L, 그리고 FP16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케일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플럭스의 VA는 플럭스 폴더 안에 있는 A 세이브 텐서스 파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워크플로우를 좀 짜면서 테스트를 해봤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져왔던 모델은 각각의 모델을 사용할 거고, 듀얼 클립 로더와 VAE를 사용을 할 건데요. 클립 같은 경우는 눈차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차크 텍스트 인코더 로더 V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립 L과 P5XXL FP8의 스케일드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입력창이 있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는 7 정도 주었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플럭스에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값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에브리웨어를 통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연결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 여기는 기본 플럭스 눈차크입니다. 눈차크 모델의 플럭스 1 대부 모델이고요. 그리고 K 샘플러에 25스텝 정도 주었는데 20스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G는 1이고요. 오일러의 베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과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모두 연결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레이턴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드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기존에 에센셜스 노드에 사이즈 피커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가져와도 되지만 저는 이 플럭스 레졸루션 칼크를 통해서 비율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9:16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긴 쇼츠 영상이 되겠고요. 16:9 같은 경우는 바로 영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16:9로 하면은 1344에 768 사이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5라고 하면은 이렇게 1664에 869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2배로 만약에 한다 치면은 1865에 1088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까요? 16:9에 2배 사이즈로 해서 좀 큰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사이즈 피커를 사용하셨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너비와 높이는 공통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셋 노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였고요. MTSD 레이턴트 이미지로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여기 K 샘플러에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에브리어 노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VA도 어디든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럭스 VA를 에브리어로 연결을 했고요. 이 에브리어 같은 경우는 use 에브리어라는 커스텀 노드가 필요한데요. 이 매니저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몇 번 보셨으면은 이 노드를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여기 CG use everywhere입니다. 그리고 간혹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여우 표시가 제 영상에서 여우 표시가 있는 거는 컴피UI 네이티브 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피UI 버전이 너무 낮은 버전이 아니고 최신 버전이라면은 이렇게 여우 표시가 나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다들 기본적으로 로드 VA처럼 검색을 하시면은 다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우 표시가 아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커스텀 노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G use everywhere 노드이고요. 여기는 easy use 노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는 셋 노드인데요. 셋 노드 같은 경우는 KJ 노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드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RG3에 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셋 노드를 연결한 것 같은 경우는 get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노드에 시드 이렇게 K 샘플러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플럭스 대부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이지 어텐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비활성화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세이지 어텐션이랑 트리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컨트롤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라도 이렇게 추가를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로라를 1개, 2개, 3개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라를 거쳐서 X 시프트, 베이스 시프트를 통해서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봤습니다. 이 시프트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기본 값인 이 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이 K샘플러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가 VA 디코드,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이렇게 퍼지 브레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캐시와 모델을 이렇게 퍼지를 하게 됩니다. 이 퍼지라는 게 이 불필요한 부분을 비워주는 부분이라 VRAM을 혹은 메모리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패키지들의 버전이 좀 맞아야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시던가 이지 유즈의 클린 VRAM 유즈와 그리고 클리어 캐시 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공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지유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VRAM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캐시에 연결을 해서 여기에 아웃풋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노드 선을 따라가면서 VRAM을 초기화하고 클리어 캐시를 통해서 캐시를 정리를 해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두 개 노드는 이쪽에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성화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퍼지 VRAM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절약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플럭스 눈차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럭스 크레아입니다. 크레아 모델이 여기는 스케일드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모델만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다만 여기 로라는 눈차크 플럭스 로라 로더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눈차크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크레아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로라 로더 모델 온리를 통해서 로라를 이렇게 각각의 로라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눈차크는 마찬가지로 눈차크 GGF 같은 경우도 일반 로라 로더 모델 온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를 활성화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 로라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블러나 아니면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관련 로라를 사용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 모델 같은 경우 아까 이전 여기서 다운받았던 이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 눈차크 모델이 있습니다. 이 플럭스 크레아 눈차크 모델 같은 경우는 영상 더보기란에 이 링크도 남겨둘 건데요. 자, 여기 눈차크 플럭스 원 크레아 데브입니다. 50 시리즈 5060, 5070, 5080 5090 이러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FP4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30 시리즈나 4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트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4070S 12GB VRAM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트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모델이 여기에 있는 인트4의 R32 플럭스 원 크레아 데브 모델입니다. 이 눈차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이 GGF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20스텝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생성 쪽은 이렇게 되었고요. 이 각각의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GGF 모델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크레아 GGF 모델 같은 경우도 영상 더보기란에 이곳에 있는데요. 만약에 12GB VRAM 혹은 그 이하 VRA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Q4의 KS 모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GB VRAM 같은 경우는 그 아래 Q3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넉넉하신 분들은 Q8 버전까지도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은 눈차크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GF 모델 같은 경우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에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에 GGF든 기본 모델이든 전부 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플럭스 크레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컴퓨어에서 제공한 이런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여기 GGF Q8 그리고 여기에 눈차크 모델까지 한 가지 폴더 안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패키지스의 컴퓨UI 폴더에 들어오시고요. 컴퓨UI 포터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컴퓨UI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유넷 폴더 안에 GGF 모델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GGF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제 프롬프트만 설정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블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하나씩 보시죠. 이렇게 두 개 나눠놓은 거는 세로 이미지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보고 가로 이미지 볼 때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여러 개 연결을 했을 뿐이고요. 자, 우선 기본 플럭스 이미지입니다. 잘 생성된 것 같기는 한데, 자, 이렇게 피부를 한번 보시죠. 피부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AI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크레아를 사용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톤이랑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왁스 광택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네이티브 크레아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토마토 같은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각종 야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은 잘 못 만들었네요. 그리고 GGF도 한번 보시면요, 거의 이미지가 동일하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데 약간 위치랑 이런 게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아주 실제 사진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피부가 생성이 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 크레아 네이티브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목에 스카프나 이런 변경점이 조금 있긴 한데요.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 모델을 연결을 해도 생성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가장 먼저 눈차크 모델인 이 플럭스와 플럭스 크레아가 먼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다음에 GGF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드 순서를 보시면은 여기 눈차크가 먼저 실행이 되고, 다음 네이티브, GGF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 속도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생성된 GGF 같은 경우는 거의 2분 가까이 1분 58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를 사용했을 때는 1분 29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눈차크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38초, 눈차크 크레아 모델 같은 경우는 35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성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피부가 있었고, 눈차크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35초 만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1분 이상 걸렸고요. 이 GGF 같은 경우는 거의 2분 가까이 걸린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눈차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속도보다는 퀄리티나 이런 것을 더 중점을 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GGF 모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GGF가 Q8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Q8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FP8 버전 같은 경우, 네이티브 버전 같은 경우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니까요.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퀄리티를 중점을 두신다 하시면은 GGF 모델이나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를 중점을 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눈차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눈차크 모델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 단점을 이 크레아에서 수정이 가능했고요. 그러면 우선 네이티브와 플럭스 모델, 그리고 GGF는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눈차크 모델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럭스 크레아 눈차크 모델에서 저 같은 경우 이 K 샘플러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샘플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도 못 보던 이런 스케줄러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오일러와 베타 말고 여기에는 RES, 2S나 3S, 그리고 스케줄러는 공 탄젠트,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퀄리티가 더 좋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에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RES4를 입력을 하시면 RES4 LYF라는 커스텀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드가 있습니다. 221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를 설치를 하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스케줄러와 샘플러를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하셨으면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탄젠트와 RES2S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퀄리티가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피부 질감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 오일러와 베타나 오일러의 심플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눈차크를 사용했음에도 1분 37초가 걸렸네요. 하지만 이 스케줄러와 샘플러를 변경하면서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전부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럭스 크레아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활용하고 크레아가 아닌 완 2.2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 2.2 같은 경우도 이전 시간에는 네이티브 모델을 사용한 완 이미지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GGF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도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둘 건데요. 여기 하이 노이즈가 있고요. 이렇게 로우 노이즈가 있습니다. 로우 노이즈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플럭스 크레아 같은 경우는 Q8 버전 같은 경우 저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저처럼 12기가 VRAM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Q4의 KS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우 노이즈 Q4 KS 모델과 하이 노이즈 Q4 KS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인코더도 GGF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CT96의 모델이고요. 여기 UMT5XXL 인코더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Q5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만약에 VRAM이 부족하시면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사이즈도 크고 조금 VRAM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GGF 모델 중에서 VRAM이 부족하시면 낮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Q3나 Q2, Q2는 조금 퀄리티가 좀 낮게 나올 것 같은데요. Q3까지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VRAM이 넉넉하시면은 Q8, 그게 아니면 Q4, 그보다 좀 낮은 8기가 VRAM 같은 경우는 Q3 모델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럼 바로 워크플로우를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F 같은 경우는 유넷 로더가 필요한데요. 이 유넷 로더 같은 경우도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GGF로 검색하시면 여기 컴퓨UI GGF 이 커스텀 노드고요. 그럼 여기에 GGF 모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넣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넷 폴더에 컴퓨UI의 모델스 폴더에 유넷 폴더 안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위치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모델스 폴더에 모든 모델은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모델부터 머지된 모델이나 아니면 GGF 모델까지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 같은 경우도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 Q8 버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고요. 우선 완 모델이기 때문에 콘텍스트가 아닌 완 2.2의 하이 노이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 노이즈,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가져왔고요. 아까 전에 텍스트 인코더도 GGF를 다운받았었죠. 여기 슬림 로더 GGF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GF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GGF1 UMT Q5의 KS 모델입니다. 완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VA2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드 VA2로 이렇게 완 2.1의 VA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B 모델 같은 경우는 완 2.1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세이지 어텐션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죠. 패치 세이지 어텐션 KJ와 모델 패치 토치 세팅 KJ 노드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이지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비활성화 해두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나지만 이 워크플로우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크레아 워크플로우도 주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여기서는 눈차크고요. 여기서는 로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두 가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라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RG3의 파워 로라 로더고요. 이것은 색깔을 뭘로 할까요? 로라는 이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이 노이즈 로라가 되겠고요. 여기는 로우 노이즈 로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애들을 눌러서 로라를 추가를 할 건데요. WAN 2.2의 로라가 나왔습니다. 라이트닝 로라고요. 여기 하이,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로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닝 로라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J 노드스를 만든 키자이 허깅페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라이트닝 이미지 투 비디오 로라, 그리고 라이트닝 텍스트 투 비디오 로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텍스트 투 비디오가 버전 1.1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 촬영 기점으로 지금이 밤 12시 15분이니까 약 하루 조금 더 지난 시간 정도에 이렇게 모델이 추가가 되었고요. 저는 오늘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를 텍스트로부터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는 하이 노이즈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하이 로라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로우 모델이기 때문에 로우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여기 클립이 연결이 되어겠죠. 여기 클립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크레아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눈차크에서 사용이 아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여기 NAG라는 게 있습니다. 이 NAG가 뭐냐면요. 이 NAG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K 샘플러에 CFG가 1로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WAN 영상을 생성을 할 때도 CFG가 1로 설정해서 빠르게 생성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라이트 X2V라는 로라를 사용해서 CFG를 1로 설정을 하고 스텝을 낮춰서 빠르게 생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럭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CFG가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영상을 생성을 하다 보면은 이 네거티브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플럭스에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열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용이 되어 있지만 네거티브 없이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좀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 NAG라는 모델인데요. 원래 이 WAN 비디오 영상에서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크레아 모델도 나오고 크레아 모델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WAN 2.2에서 새로운 라이트닝 버전 모델이 나오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영상이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NAG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매니저의 NAG랑 겹치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CompuUI NAG입니다. 저는 여기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NAG 같은 경우는 자 보시죠. 이게 플럭스 콘텍스트 기본 워크플로어죠. 근데 이 토끼 그림을 이용을 해서 거위를 생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오리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덕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오리를 네거티브로 강력하게 주면서 거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오리 느낌을 NAG를 통해서 이렇게 차단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AN 2.1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WAN 2.1이나 LTXV 그리고 플럭스 데브 그리고 플럭스 콘텍스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NAG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네그라고 되어 있는 이런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K 샘플러인데 네그를 이용해서 네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워크플로우를 하나 더 불러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라우저 템플릿에 이 워크플로우를 설치를 하셨으면 여기 아래쪽에 CompuUI 네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콘텍스트 부분이더라고요. 입력 이미지에 이 토끼를 넣어두고 여기 기본 프롬프트인 제가 거위라고 했네요. 여기 100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100조 프롬프트를 통해서 100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그를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죠. 클립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기존의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컨디셔닝 제로 아웃으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네그 NAG 네거티브를
입력을 했고 버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콘텍스트와 플립 L 그리고 스케일드 플럭스 AE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하게 되고요. 네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읽어왔습니다.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가 두 가지 종류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프롬프트만 입력을 했을 때와 지금은 네그 프롬프트가 입력된 이것부터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NAG 네거티브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100조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100조를 생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100조인지 오리인지 알 수가 없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100조는 이렇게 목이 길고 이렇게 날씬한 형상을 생성을 했을 건데요. 여기는 누가 봐도 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최종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오리 같고 여기는 누가 봐도 100조처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렉이 있는데요. 이 NAG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다가 이 아주 단점이 눈차크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방금 생성한 것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은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플럭스나 플럭스 콘텍스트나 아니면 LTXV나 완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그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 K샘플러 위드 네그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차단을 해야지만 완 같은 경우는요, TJ가 노드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KJ 노드스에 네그라고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완비디오 네그라는 이러한 노드가 있습니다. 이 네그를 완비디오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델과 컨디셔닝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컨디셔닝은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먼저 연결하고 여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옆으로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라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프롬프트를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지티브 프롬프트죠. 이 로라에서 나오는 플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연결하고 네거티브를 네그에 연결을 해서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로우 노이즈 같은 경우는 모델이 완비디오 NAG로 들어가게 되고요. 컨디셔닝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완에서 제공하던 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는 하이 노이즈, 아래쪽에는 로우 노이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K샘플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K샘플러 어드밴스드 두 개를 가져왔고 우선 4스텝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스텝 CFG는 1입니다. 이렇게 CFG가 1이기 때문에 이런 NAG를 사용했던 거고요. 샘플러는 RES2S의 공탄젠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RES2S의 공탄젠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여기에 모델이 연결이 될 거고,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이 레이턴트 이미지도 여기 거를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너비와 높이 이 사이즈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생성된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을 레이턴트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턴트를 받아와서 하이노이즈로 2스텝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스텝부터 2스텝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노이즈를 주입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노이즈는 여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레이턴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어서 4스텝부터 2스텝부터 끝까지 4스텝을 2스텝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도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잘 안 쓰는 네거티브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VA 디코드를 통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드디어 VA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린 VRAM 유즈드와 클린 캐시 올,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프리뷰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가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는 하이 노이즈 모델과 로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로우 노이즈 모델과 로라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FG와 VA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내그, 이 아래쪽에 내그 좀 줄여서 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노이즈 내그, 로우 노이즈 내그, 그 다음에 이렇게 K샘플러가 동작을 할 건데요. K샘플러 아래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 그리고 VA 메모리를 절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미지 레이턴트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으로도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런 야채들도 뿐만 아니고 이런 피부도 기존 플럭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얼굴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프롬프트로 좀 잘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잘 생성이 되었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다른 이미지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말고도 여기 첫 번째 하이 노이즈를 사용한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샘플러와 K샘플러 사이에 이렇게 VRAM과 캐시를 조금 비워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플럭스 크레아와 완 2.1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RES 봉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완 비디오 내그 같은 경우는요, 이전 영상에서도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 완 비디오 내그의 NAG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노멀라이즈드 어텐션 가이던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양이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닌 고양이 얼굴이 나오고 싶으면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휴먼 페이스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고양이 얼굴로 나오게 되고요. 또 동작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경우 로우 레졸루션 블러리 같은 이런 이 배경이 이렇게 뿌연 부분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모션 같은 경우도 스태틱, 로우 레졸루션, 블러리 같은 이 스태틱을 네거티브로 주게 되면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 내그를 이용해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뿐만 아니고 이미지까지 이 내그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디오 프롬프트는 피자이의 완 비디오 내그를 사용하시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벌써 닫아버렸네요. 아까 전에 그 내그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내그 K샘플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 아직 이 눈차크에 대한 내그 K샘플러는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에 보시면은 이 내그 같은 경우 눈차크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차크에서도 조만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업스케일링에 대해서 제가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두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디테일 데몬과 이러한 디테일 데몬 샘플러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얼티메이트 SD 업스케일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요 부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씬픽스 모드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얼티메이트 SD 업스케일 같은 경우 파일링 방식으로 쪼개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중간에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블러 처리해서 재생성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티블러와 눈차크를 활용해서 눈차크 크레아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업스케일링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타일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직접 입력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1.5배로 생성했을 때 이 타일링을 쪼개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 2 곱하기 3 정도 생성을 하게 되면 가로로 2로 생성이 되고 세로로 3개 정도 쪼개서 가로 2번, 세로 3번, 총 6번을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샘플러가 따로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 줄 부분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그 줄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얼티메이트 SD 업스케일을 활용을 했을 때 잘 나올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줄이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면 이 아래와 같은 세팅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플럭스 프레아를 이용한 업스케일링 방법이고요. 자, 여기 네이티브 그리고 눈차크, GGF 중에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멤버십 전용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도 제가 따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